안녕하세요.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?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예전 같지 않은 매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이고, 주부들께서는 학교 가지 않는 아이들 매끼 식사 챙겨주느라 힘드실 거고요. 저는 오늘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보자고 영상을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. 제 영상을 통해서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. 자, 화이팅!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불만 고객을 대응하는 방법입니다. 저는 이번 한 주도 열심히 고객들을 만났고, 그 중에는 불만 고객도 있었거든요.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, 사실은 불만 고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대화에 필요한 것이지만, 불만 고객으로 설명드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하려고 합니다. 지문글 씨가 매일 30분 영어 공부를 제공하는 회사인 걸 알고 계시잖아요. 우리 고객 중에 매일 아침 6시에 공부하는 고객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분의 선생님이 종종 2, 3분씩 늦어요. 우리 생각에는 2, 3분 늦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분한테 매우 중요한 시간이거든요.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업을 준비하고요. 또 6시 30분 끝나자마자는 바로 출근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, 또 6시 30분 끝나자마자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수업을 연장해서 할 수도 없어요.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커서 사무실에 전화를 겁니다. 그분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. 그때 화가 나는 고객도 있을 것이고요. 또 이런 회사의 모습 때문에 실망스러워하는 고객도 있을 것이고요. 여러 유형의 고객들이 있을 것입니다. 그 고객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고객 전화를 걸게 되거든요. 그런데 만약에 화를 내는 고객이라면 상담하는 사람들은 화나 있는 고객의 감정만을 보게 됩니다. 왜냐하면 그 전에 화난 고객과 겪었던 일들이 내 몸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죠. 이를테면 화난 고객은 언성을 높였고 싫은 소리를 했고, 내가 무슨 얘기하려면 중간에 잘랐고, 무리한 요구 때문에 자동적으로 긴장하게 되는 거죠. 이때 중요한 것은요, 그 감정만 보는 게 아니라 감정과 의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. 화가 난 감정도 있지만 전화 건 의도도 있거든요. 그래서 때로는 감정을 터치해야 하고 때로는 의도를 터치해야 됩니다. 그러나 의도는 숨어 있어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. 하지만 감정은 바깥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쉽게 느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 감정에 몰입하는 경우들이 많죠. 이거 하나만 명심해도요, 정말 큰 팁이 되는 겁니다. 구체적으로 얘기를 더 진행시켜 볼까요? 그 고객이 화가 나서 전화를 막 합니다. 아니, 선생님이 매번 장종 2, 3분 늦으면 어떻게 합니까? 저는 그 수업을 지키기 위해서 새벽 5시 반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딱 앉아 있는데요. 그리고 저는 6시 반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2, 3분을 더 수업을 할 수도 없어요. 이 손해보는 건 누가 책임집니까? 막 화를 내요. 그러면 그때 보통 하는 게 죄송합니다 아닙니까? 죄송합니다. 그럼 고객은 막 하다가 그러지 마세요! 끝나는 거고. 이렇게 만약 전화가 끝난다면 그 고객은 단지 화난 거, 화풀이하는 거밖에 남는 게 없죠.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고 난 저는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상황에서 죄송합니다밖에 할 수 없고, 그 힘의 논리 때문에 수그러들었던 내 모습이 처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때 상대의 의도도 함께 보는 게 좋습니다. 그 고객은 화가 나서 전화를 걸어서 화내겠다는 의도로 전화 건 게 아닙니다. 의도는 숨어 있죠. 고객이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. 그때 제가 감정을 터치할 수도 있고요, 의도를 터치할 수도 있습니다. 한번 의도를 자연스럽게 터치하는 걸 볼까요? 아, 그러시군요. 고객님 정말 많이 화나셨겠네요. 고객님, 매번 선생님이 2, 3분씩 늦으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셔서 전화 거신 거죠? 고객님이 진짜 바라시는 것은 선생님이 정각에 참석해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걸 바라시는 거죠? 혹은 정말 정시에 참석할 수 있는 선생님과 그렇게 공부하고 싶으신 거죠? 고객님의 아침 시간은 정말 중요하잖아요. 이렇게 접근될 수 있겠죠. 물론 때로는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되겠지만,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, 이렇게 고객의 의도를 얘기하고 나면 제가 그 다음에 진심으로 고객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다음 얘기들이 있습니다. 제가 고객님이 만족스럽게 수업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. 제가 몇 가지 좀 질문 드려도 될까요? 혹시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나 이런 것도 만족스러운데 시간을 종종 늦는 것 때문에 그것만 문제인가요? 아니면 제가 다른 부분도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? 라고 고객이 더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갈 것이고요. 그 고객은 저의 질문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하고 자신의 상황도 얘기하게 되고, 또 조언도 받게 되고,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선생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. 여기서 확장될 수 있는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는 까닭은 의도 너다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. 얘기하는 순간순간마다 고객의 의도가 있거든요. 그것들을 읽어주면 고객은 이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다른 문제점을 찾을 수도 있고, 또 자신이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아낼 수도 있고요. 또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저한테 오히려 고마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. 중요한 거는 저도 고객이 정시에 정말 만족스러운 수업을 하길 바라고 있거든요. 결국은 고객과 저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. 단지 그것이 되지 않아서 고객은 화가 났던 것이고요. 목표가 같다는 것은 같은 편 아닙니까? 같은 편이 돼서 그것들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를 찾아가면 되는 거죠.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
이런 상황에서 고객이 화만 나진 않겠죠. 어떤 경우에는 지인한테 소개받고 짐 잉글리시 왔는데 짐 잉글리시를 신뢰했는데 실망했을 수도 있고요. 그때는 실망한 감정 읽어주면 되죠. 아, 정말 실망하셨겠네요. 저 같아도 그랬을 겁니다. 그리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요. 이렇게 가면 같이 협력자가 되거든요.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제가 오늘 일주일을 마치고 일을 마치고 한 상태에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막 말한 것 같은데 제가 말하려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. 의도와 감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와 나는 동등한 입장이고요. 나는 상대를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런 상태에서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뚫어지게 보십시오. 그리고 그 와중에 그가 갖고 있는 감정도 터치해주고요. 제 얘기가 좀 어려웠나요? 어렵다고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엔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. 아니면 더 깊은 얘기를 원하시면 또 그걸 댓글 남기시면 더 깊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어두워졌습니다. 오늘 다행히 공기가 되게 맑아요. 마스크 벗고 사람 없는 곳에서 좀 맑은 공기도 좀 마시고 그렇게 저녁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. 여러분도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. 자, 고맙습니다.